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가령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병을 치료할 때 관심과 정성을 들여야 병도 치료하고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건강 정보를 얻는데 정성을 들이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일 텐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건강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건강 또 이제 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 치료에도 이제 뭐랄까요, 정성을 들여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보감 신형편에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욕치기질 선치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자신의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이 있을 장질환, 설사. 사람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식사를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대변 형태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쁜 하루를 보내며 음주와 야식,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현대인은 몸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소화불량, 배변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묽은 변을 본다면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 혹은 만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통과 함께 설사를 동반한다면 탈수가 오게 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데요. 현대인의 고질적 장 질환, 설사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화장실을 너무 안 가도 또 너무 자주 가도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장 질환, 설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몸 밖으로 배출하는 대변, 이 대변을 어떤 거를 대변이라 할까요? 예, 대변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위장관을 통해서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금 많이 먹게 되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대변을 볼 수가 있고, 음식물의 용량이 적다고 하면 대변을 하루에 1번 정도 보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생리라든지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2, 3일에 1번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몸 상태, 특히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 많아지면 대변의 양도 많아지는 게 정상이고, 내가 음식을 많이 먹는데 대변량이 많지 않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식적이 쌓인다든지 체중의 증가가 되는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대표적인 장 질환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변비가 있고요. 또 설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대변을 보지 못하고 설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설사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데요. 예, 예. 예, 설사라는 것은 우리 대변을 통해서 200cc 이상의 물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설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물의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정도 묽은 변을 보는 경우에 이제 설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설사가 되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균과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은 우리가 이제 상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기도나 호흡기를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점막을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소장이나 대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상한 음식을 먹지 않고 몸 관리도 잘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설사를 한다,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 입맛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본인이 가서 한번 적절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을 대장과 소장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대장과 소장이 허약하고 차갑기 때문에요.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소장과 대장으로 수분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음식,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이렇게 과식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 때 음식 식사를 과식한다든지, 내가 일 때문에 술을 조금 많이 마셔야 된다든지, 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생활상 또 여건상 마셔야 되는 경우에, 이 경우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주설, 그 다음에 음식의 용량이 내가 먹는 용량보다 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식적설. 이 식적설의 증상은 내가 배가 아프면서, 특히 저녁 때 음식을 많이 먹었다, 낮에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이랬을 때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에 갔을 때 설사하고 나면 이제 복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식적설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수분을 소장 기능, 특히 이제 이 콩팥 기능이 약해서 콩팥에서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을 때는 콩팥에서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야 되는데 콩팥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또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 병은 과민성 대장이라고도 해서 과민성 장 설사, 과민성 장 변비, 또 하나는 이 설사와 변비가 반복해서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설사도 급성 설사, 만성 설사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 급성 설사인 경우에는 날짜로 나눈다고 보시면 크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2, 3주 이내에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급성 설사로 보게 되고, 네. 4주 이상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만성 설사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급성 설사부터 짚고 넘어갈 건데요. 그 급성 설사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급성 설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장염, 음식을 뭔가 어디 가서 먹었는데, 네네. 또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은 괜찮은데 저녁 때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 이내에 배가 아프면서 설사, 화장실을 3번 이상, 4번, 5번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제 기생충의 원인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성 설사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박사님? 급성 설사는 배가 갑자기 아프면서,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 하나 요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네네. 세균에 의해서도 오지만 세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설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배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또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화장실에 가고 이런 경우를 반복하게 되고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발열이나 오한 증상, 열이 나면서 몸이 으슬으슬 이제 추운 증상이 나타나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구토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성 설사는 이제 아까 4주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기준 기간보다 오래 설사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설사가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만성설사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급성설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고, 만성설사는 선천적으로 대장과 소장의 기능이 약한 경우, 대장과 소장 기능이 이제 약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제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그래서 찬 음식을 먹는데 자기가 가서 설사를 하는데 이 찬 음식을 자꾸 즐겨 하기 때문에 이 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 위와 장은, 위는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고 대장과 소장은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위는 시원한 걸 좋아하고 소장과 대장은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은 차가운 것과 더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이 차도 너무 차가운 것, 너무 따뜻해도 너무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한 정도로 복용을 하시고, 체질에 따라서 내가 조금 찬 걸 먹어도 배가 안 아프고 설사를 안 한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시원한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내가 조금만 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가서 에어컨 바람, 찬바람을 배에 쐬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또 설사하는 경우, 추워지면 몸이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특히 내가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내 음식의 용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는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이제 설사하는 식적설의 이제 용어가 나타나게 되고, 네. 또 하나는 특히 요즘 이제 저녁 때 모임이 있을 때 술과 음식을 같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장에서 술을 해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간장에서 담즙 분비가 안 되고, 담즙 분비가 안 되면은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설사로 나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수분과 염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네. 콩팥에서 우리 몸에 수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면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소변으로 빼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설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장내시경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은 특별히 뭐 찬 것, 따뜻한 것, 뭐 과식하지 않고 술도 안 먹는데 계속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콩팥 기능을 꼭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특히 이 콩팥 기능이 선천적으로 질병, 사구체 여과율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청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앉았다 일어났을 때 어지럽다든지,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자꾸 차가워진다든지, 허리가 은은하게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네. 이게 바로 이제 콩팥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몸도 마음도 예민하신 분들, 음식을 먹다가도 뭔가 기분 나쁜 전화를 받거나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 갑자기 딱 체하면서 바로 설사를 하는 경우가 과민성 대장 설사 또는 변비, 그래서 설사와 변비가 이런 분들은 또 반복해서 혼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만성 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사주나 되기 때문에 내가 설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인지가 가장 정확하게 문진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설사했는지가 중요하다.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예, 대체적으로 이제 4주나 되고 예, 우리가 예. 설사를 뭐 한 2, 3일 또 1, 2주 해서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4주, 5주, 어떤 분들은 뭐 1개월 또는 1년 이상 이렇게 네네. 되어서 오는데 그 4주 전에 특별히 내가 뭐를 한 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설사를 오랫동안 4주 이상 하면 경우에는 내가 특별히 그 4주 전에 특별히 먹은 음식이라든지 네네. 예, 그 다음에 그때 내가 특별히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먹은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예, 이 약물에는 한약도 포함이 됩니다. 네. 모든 음식이나 약, 그 다음에 건강식품은 다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본인의 체질이나 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성설사를 했을 때 내가 특별히 복용한 약이 있다든지 건강식품이 있다든지 내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먹은 뭐 음식이나 예, 또는 해독 주스 같은 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똑같은 약으로 처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에 따라서 약을 변화를 하고 또 병원을 옮기게 되면 처방 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설사를 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그 당시 때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게 있는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그냥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는 분이 있지만 1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음식이나 약물, 특별히 내가 그때부터 즐겨한 예, 식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제 이 만성설사가 온다 이렇게 뭐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설사를 하게 됐을 때 혹여나 이제 만성설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대비를 해서 전날 뭘 먹었는지, 내가 뭘 먹었는지 좀 기록해 두는 것도 이런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남성분들 중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네. 설사를 하면 내가 이제 예, 설사를 하면 예, 체중이 감소할 네. 거라. 그래서 몸이 가벼워질 거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장에 이제 무력증이 가기 때문에 예, 예. 자기가 꼭 만성 설사를 시작한 데가 언제쯤인지 특히 네네. 또 하나 이 경우 음식을 뭐 내가 하루 그날 먹었는데 바로 설사를 시작하는 경우는 만성 설사에서는 드뭅니다. 예. 소장과 대장의 기능,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장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설사를 하기 며칠이나 한 달 전부터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바뀌면 한 2, 3일 내로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네.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만성설사의 증상, 급성설사 증상이 좀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급성설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 대부분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 만성설사의 증상은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2, 3일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달 뒤부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렇게 설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방에서 허설이라고 해서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안 아프면서 화장실에 가면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만성설사의 특징은 하루에 3번 이상 설사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변을 본 다음에도 항상 뭔가 무지룩하고 배가 그득한 느낌이 같이 남아있는 게 특징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복통이 있는 분들은 만성설사인 경우에 식적설에 의해서 화장실에 갔다 오면 복통 증상이 사라지지만 몸이 허약하고 이제 장이 무력한 사람은 배가 안 아프면서 화장실만 가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때 한방에서는 이 증상에 따라서도 이제 허증과 실증, 음증과 양증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사를 해도 낫겠지 생각하면서 병원을 가지 않는 분들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꼭 병원을 가야 한다. 뭐 이럴 때가 있을까요? 예, 그 경우가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최근 몸무게가 원래 몸무게보다 10% 이상 감소가 되어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대변을 보는데 피가 나온다. 네. 세 번째는 배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요, 뒤틀리듯이 아프다. 네 번째는 밤에 자다가 설사 때문에 이렇게 깬다. 다섯 번째는 설사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고 나면 뭔가 배가 시원한 느낌이 있고 장에 남아있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항상 뒤가 무지룩하고 또 대변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설사할 때 열이나 관절 통증, 피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사 외에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든지 네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이 설사를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폐 쪽에 이제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이제 암이라든지 이제 대장에 이제 흑색종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말씀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좀 무서운 병들이네요. 예. 예. 자, 계속해서 설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설사를 하면 굶는 게 좋다?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자리 이럴 때는 음식을 안 먹더라고요. 이제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할까봐. 예. 어떤가요, 박사님? 예, 방금 이제 질문하신 그 좀 중요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네네. 설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설사할 때 굶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만성설사와 급성설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예, 우리가 급성설사, 특히 음식물,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하루 이틀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장의 오염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특별히 설사를 했는데 아주 허기가 지지 않는다, 뭐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네. 하루 정도 이제 금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만성설사인 경우에는 설사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까 긴장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 섭취를 안 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체력이 약하고 소장과 대장에서의 영양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만성 설사에서는 적절하게 영양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내 몸에서 이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때는 굶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네. 자,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설사를 할 때 수분을 보충한다. 네, 설사하면 이제 탈수도 올 수 있고 하다 보니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설사의 정의는 대변을 통해서 물이 200cc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변이 좀 묽어진다, 만성 설사를 하고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수분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소장과 대장의 기능의 연동 운동이 약하고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입에서 한 모금씩 머금었다가 삼켜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자, 설사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알아보고 있습니다. 설사는 여름에 더 심해진다? 설사도 계절을 타나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네. 예, 더울 때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고 특히 겨울에 날씨가 추워질 때 냉면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 경우는 우리 인체가 자연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예. 변한다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름에 밖의 온도는 덥기 때문에 내 몸은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와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름에 설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주 먹으면 설사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 경우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체질 따라서요. 예, 네. 어떤 분은 이제 소양인 체질, 열이 많은 또 네. 양체질, 예, 소양인 체질, 태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도 시원한 차, 시원한 물을 먹어야 음식을 먹은 것 같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음체질, 소음인 체질, 태음인 체질,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찬 음식을 먹는다. 이런 분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만 배로 들어가도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찬 음식은 자기 자신이 찬 걸 먹어서 설사를 하면 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어느 정도 시원하게 먹어도 설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한방에서는 이 설사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일단은 그 급성 설사와 만성 설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급성 설사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균은 일반적으로 상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식을 먹은 지 바로 24시간 이내에 설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바로 지사제를 쓰는 치료를 하지가 않습니다. 내 몸에 오염된, 장에 오염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때는 설사로 빼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만성설사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소장과 대장이 허약한 경우에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조금 음식을 과식하거나 좀 찬 음식을 먹거나 좀 차가운데 배만 조금 차게 해도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몸, 소장과 대장을 따뜻하게 보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과식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아침보다 저녁을 과식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가 바로 식적 복통, 식적 설사를 같이 겸하는 경우입니다. 내 음식의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살을 아프면서 꼭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하고 나면 이제 배 아픈 게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음식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에서 또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음식에서 항상 저녁 때 음식을 먹을 때 반주라든지 꼭 술을 곁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술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에서의 당연히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간장이 힘들기 때문에 간장에서 이제 담즙 생성을 제대로 못하고 또 담즙이 십이지장을 통해서 담즙 분비가 되어서 우리가 먹은 지방을 잘 소화 흡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에는 장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간과 이제 담즙 대사를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콩팥에서 소변으로 수분을 우리 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내 몸에 수분량이 너무 많아도 우리 몸이 솜처럼 그래서 날씨가 흐릴 때 어머님들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피곤하면 좀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경우 여성분들 경우에 이제 방광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콩팥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민성 장설사나 과민성 장변비로 해서 변비와 설사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장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마음, 뇌를 조절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설사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설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설사와 만성설사. 예, 급성설사는 내가 음식을 먹고 갑자기 복통설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네. 이때는 예, 동의보감에 보면 영리에 쓴다고도 되어 있는데요. 예, 생강과 녹차. 예, 그래서 이 생강과 녹차를 각각 10g씩 넣으시고 예, 물을 700cc 넣고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중간불로. 예, 그러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이것을 급성설사인 경우에는 뭐 따로 음식을 꼭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 설사가 조금 더 심하면 하루에 3번씩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급성설사는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설사가 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 부면 설사한다. 예,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음식을 상한 음식도 먹지 않았는데 요즘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설사를 한다. 입맛이 뚝 떨어진다. 배도 아프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를 통해서 예, 장 점막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동의보감에 보면 예, 역질로 옛날 전염병으로 인해서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경우에 이 강다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항상 생강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녹차. 예, 동의보감에서 녹차인데 쓴 차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량으로 해서 각각 10g씩인데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 20g 정도로 늘리셔서 이 경우에는 예,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 보면 술을 갑자기 많이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 예, 이때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차입니다. 예, 두 번째는 만성설사입니다. 설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백출과 백복령을 각각 10g씩 이용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예, 물을 7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니까 만성설사인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 편한 시간에 하루에 2번씩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한방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죠? 예, 오늘 가져온 건 만성설사입니다. 네네. 제가 요 따르는 동안 좀 이제 그 한방 재료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설사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예, 한방차로 백출과 백복령을 각각 10g씩 한방차로 이용한 차입니다. 예, 평상시에 이제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약해서 좀 찬 걸 먹으면 설사한다. 좀 과식을 하면 설사를 한다.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하는데 변이 좀 무르면서 예, 4주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효과가 있는 한방차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한방차를 따라 놨고요. 네.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박사님, 그 항상 한방차가 맛있게 느껴지면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이건 지금 예. 백출과 백복령은 네. 내 소장과 대장을 좀 보호해주는 차이기 때문에요. 네네. 예, 지금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너무 맛있어요. 예. 단맛도 근데 이제, 강하고. 네. 예, 보약이 맞다는 것은 네. 원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맞습니다. 예, 제가 요새 원기가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예. 네. 이 맛을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뭐 먹고 이제 박사님이랑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쓴맛이 느껴지긴 하지만요, 아주 맛있는 한방차였습니다. 그 한방의 향도 있으면서 단맛도 정말 강하고요. 네. 설사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 네. 이게 이제 바로 그 한약은 쓰다는 이 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허준 네. 선생님께서 동의보감에 이제 신병면 병을 진단을 할 때 문진을 할 때 네. 오미를 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 중에 굉장히 쓴 황금 황년치자 황년해독탕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네. 이 약하고 맞는 경우에는 별로 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한약을 먹었는데 쓰다는 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고 네. 내가 1차적으로 그 약을 먹었는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성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것을 섭취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약도 그 약을 먹었는데 맛있다. 뭔가 뒤끝이 기분이 깨끗하고 좋다. 그랬을 때는 자기하고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네. 내가 약을 먹었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뭔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받은 한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설사를 할 때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알려주세요. 지압법도 급성설사와 만성설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성설사는 위장관으로 상한 음식이 급속히 들어갔기 때문에 중환과 족삼리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중환은 우리 몸의 이제 배꼽과 명치 가운데 이제 중환인데요. 이 중환이라는 혈자리를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누워서 이제 무릎을 올리고 5번 쇠젓가락을 인해서 하나, 둘, 셋, 넷, 5 이용하시고 5초 세고 이렇게 해서 5세트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족삼리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족삼리는 위장의 하합혈이 되는데요. 이때 바깥쪽 무릎을 구부렸을 때 바깥쪽 무릎뼈에 오목한 바깥쪽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3초 이하인데 자신의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2번째 손가락을 바깥쪽 무릎뼈 오목한 곳에 대면 5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정강이 앞쪽이 바로 족삼리입니다. 그래서 이 족삼리를 쇠젓가락으로 이용을 해서 5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만성설사는 위장관과 소장과 대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인데요. 방금 말한 족삼리 혈자리에서 바로 3촌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에서 5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상거, 상거는 대장의 합혈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튼튼하게 하고 보호하는 혈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가면 하거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소장의 합혈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에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또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이런 경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성 설사한다. 평상시에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자꾸 살이 안 찐다. 항상 좀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 특히 이 면역력의 이제 베이스 캠프가 바로 소장인데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에서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 족삼리, 상거, 하거의 혈자리를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 시간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요,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이는 65세고요. 예, 예. 몸무게는 한 8kg. 네. 키는 여자-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예? 키요, 키. 키는 1m 55. 아, 네네. 네.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거 마을에서 동네 일을 보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우리 동네 여자분 65세 되는 여자분이 예. 그 자꾸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예. 신경과민성이라는 그 과민성 무기력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요. 네. 근데 그 하루에 6-7번도 설사를 한다고 하면서 안 낫는다고 그런 말을 하셔서 예. 그 양반이 전화하기는 어려웠고 내가 한번 해드릴까만 했더니 마침 일요일 날 제가 산책 갔다 오다가 이 방송을 듣고 내가 그 전라북도 여건 익산인데 원음 방송에 전화 듣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분을 한번 좀 좋은 약이 있으면 처방 받아서. 예. 지금 그 여성분이 예. 지금 특별히 복용하는 약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분이 약을 그냥 온몸이 다 옛날에 그분이 자궁 적출 수술을 했더군요. 예. 그 몸이 면역력이 너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면역력이 아주 떨어진대요. 예. 그럼 얼굴 머리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예. 배는 냉하다고 온다고 그래서 예. 설사한다고. 머리에서 그 얼굴 지금 이제 같은 마을이시니까 얼굴 혈색 보시잖아요. 예. 예, 얼굴 혈색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통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막 창백하거나 이런 거는 못 봤어요. 예. 지금 이제 그 과민성 설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설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장이 과민해서 이제 설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설사를 6-7번 하는데 얼굴 혈색을 보았을 때 아주 혈색이 없지는 않으셨잖아요. 예,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장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신경이 예민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머리에서 이제 땀이 많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걸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땀이 조금만 이러고 나면은 예. 그냥 줄줄 흐를 정도로 땀이 난다고. 예. 근데 배는 냉하다고 하면서 냉해서 설사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인체에서 이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께서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 쪽으로 땀이 나면 우리 인체의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배가 차가워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과민성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기도 하지만 장이 이제 소장하고 대장이 우리 인체에서 같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설사를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장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 쪽으로 땀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땀이 멈추어져야 우리 몸에서 체온이 안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장과 대장에 힘이 생겨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황기밀구. 황기. 예, 황기밀구. 밀구라고 있습니까? 예, 이건 황기를 꿀로 약간 볶는 겁니다. 예. 황기밀구. 예, 황기밀구 8g. 8g. 예, 백출 4g. 백출. 예, 4g. 4g. 예, 백봉령 4g. 백봉령 4g. 예, 인삼 4g. 인삼
4g 말린 거예요? 예, 말린 겁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리지 않은 거 있으면 그 수삼인 수삼. 경우에는 한 10g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예. 예, 건삼인 경우에는 4g 넣으시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물을 8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물 해서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예. 120cc 정도 나옵니다. 야, 120cc.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한 10시쯤 한번 드시고 예. 예, 오후에 5시에 한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해서 이제 한 예. 4개월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서 먼저 4개월. 4개월 드시는데 먼저 설사가 멈추어지는 게 아니라 땀이 예. 먼저 멈추어져야 소장과 대장이 우리 인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요. 예, 머리 예. 쪽에서 땀이 좀 덜 나면 약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복용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50대 초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몸무게는 65 넘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키 어떻게 되세요? 키가 165예요. 네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네. 제가 예. 그 왼쪽 발만 무지혈반증이 있어서 수술을 2년 전에 했어요. 예. 예, 근데 거기는 가끔가다 쓰시지만 그 발가락 넷째하고 새끼발가락 그 사이가 가끔씩 이렇게 발을 디디면 이렇게 통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요. 네. 또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은 그 눈꺼풀하고 오른손 오른발이 조금 무뎌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걸을 때 좀 예. 힘들더라고요. 그럼 발바닥 디딜 때도 좀 힘드십니까? 네, 뒤꿈치 쪽이 발 디딜 때 힘들었어요. 예. 손은요? 손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둔한 느낌이요. 예. 오른손이. 예. 네, 지금 이 세 가지 증상이 불편하십니까? 네네. 예.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때 무질반증으로 2년 전에 한 군데만 했어요. 왼발만. 다른 건 없으시고요. 네네. 예. 현재 뭐 다른 일 따로 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 집안에서 살림하는 거 말고? 예, 저기 6시간 정도 제가 알바를 하러 다니거든요. 예. 좀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6시간 동안은 계속 서서 계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는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하고요. 예. 2시간은 휴식을 취해요.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발바닥 쪽이 좀 뭐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은 받았을 때 혈압이고 당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네, 네. 올 초에 받았는데 정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지금 발바닥 4번째, 5번째 발가락 이게 아픈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거는 그때 무지해반증 수술하고 그때쯤이요. 예. 수술 후. 예. 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잠자고 일어났을 때 좀 불편한 느낌 드시잖아요. 네네. 예, 이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거는 몇 달 된 것 같아요. 예. 한 두세 달 정도요. 혹시 건강에 이렇게 좋다고 네. 해서 따로 뭐 드시는 뭐 이렇게 차나 뭐 식품 같은 거 있습니까? 저는 그냥 유산균만 가끔 먹고 있어요. 예. 장에 좋은 유산균. 예, 그 다음에 유산균 복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그거는 몇 달 됐는데 먹다 안 먹다 예.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물은 갈증 날 때만 드십니까? 네, 예, 의식적으로 더 드시지는 않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질문한 거에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잠자고 일어나서 지금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을 디디면 아프시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바로 족저근막염인데 이제 발바닥에 이제 근막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오른쪽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움직이면 이 증상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네, 맞아요. 예. 저녁 식사는 몇 시쯤 하세요? 저녁은 보통 7시 정도에 먹고요. 예. 가끔 야식을 예. 자주 먹어요. 아,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족저근막염처럼 이제 손과 발, 그 다음에 좀 움직여주면 예, 괜찮은 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저녁 때 이제 7시쯤 식사하시고 그 위에 식사를 안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저녁 때 이제 야식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발바닥이 아픈 게 이제 저녁에 야식을 하고 좀 과하게 하면 이제 발바닥이 더 아프실 거고 예, 그 다음에 저녁을 좀 가볍게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네. 예, 손과 다리 쪽으로 신진대사의 기능이 잘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건 제가 바로 이제 한방차를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발가락이 있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 허리 쪽 예전에 허리 아파봤던 적은 없습니까? 아, 제가 허리 디스크 초기가 좀 있어갖고요. 예. 예, 자주 이제 재발이 예. 예, 잘 돼요. 예. 지금 이 경우 이제 허리 디스크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체중이 요 근래 한 2, 3년 사이에 좀 네. 체중이 좀 늘었습니까? 네, 많이 늘었어요. 아, 예, 이렇게 이제 체중이 늘게 되면 예, 디스크가 있는 데다가 우리 이제 복부에 복압이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특히 복부 쪽으로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복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복부의 무게가 더 나가게 되면 이 무게를 어디에서 받냐면 발바닥에서 받고 예, 발가락에서 받고 이제 무릎에서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허리가 디스크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복부에 살이 더 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녁 때 야식을 많이 안 하시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2끼 하십니까? 아침은 가볍게 먹고요. 예. 점심 저녁은 정식으로 먹어요. 점식으로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모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먹는데 예, 더 드시고 나서는 반드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좀 주무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아무래도 모임이 있어서 더 많이 하면 식사를 많이 하면 아침에 배가 이제 덜 고프시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침 식사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 지금 몸무게가 일단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 이제 하루에 3끼 꼬박 이렇게 챙겨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녁 때 뭐 7시 전에 먹었다 그러면 아침에 이제 12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시잖아요. 예, 그래서 배가 고프시면 식사를 하시고 저녁 때 야식을 했는데 식사를 조금 더 했다 그러면 예, 일시적으로 예,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14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손과 발, 예, 그 다음에 발하고 이제 족저근막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창출 8g, 상술 예, 8g, 8g, 예, 진피 6g, 진피 6g, 예, 감초 4g. 감초 4g. 얼큰한 거, 매콤한 거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서요. 예,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해져요. 네네. 예, 새콤한 건 잘 드십니까? 아니요, 좀 신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후박 4g. 호박이요? 예, 후박. 예. 예, 후박 4g.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3개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800cc 넣고, 물 800cc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달이시면 네. 예,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사님, 이제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나 장이 약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소장과 대장이 허약하고 차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배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느끼는 맛은 입에서 느끼지만 그 다음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배에 들어가면 내 소장이나 대장, 위장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항상 배를 따뜻하게 내복이나 옷으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물을 수분 섭취를 할 때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걸로 말고 약간 따뜻하게 그 다음에 설사를 하실 때는 항상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시는 습관을 들여야 입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충분히 많이 위장관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채를 섭취하시는 건 좋으신데 특히 설사를 하고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로 몸이 차신 분들은 야채를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데쳐서 복용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설사를 자주 한다면 평소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성 설사와 만성 설사냐에 따라서 그 관리가 달라지니까요. 전문가의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